그제야 머스마 뻔질한 입성 다 필요 없고 하지 말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은 제가 어차피 빨대 꼽는 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처음엔 참 사고도 많이 치고 도움이 안 되었죠. 더구나 그 호화 결혼식한 막내딸인 거 알고는 옆가게며 뒷가게에서 잘 사는 집에 시집가서 웬일이냐 한 소리들을 했으니 본의 아니게 부모님 욕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별거 없어 보이더니 진짜로 별거 없더라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셨는데 당신들이 없이 살아서 돈이 있고 없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예의와 염치는 지켜야 한다 뼈있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고요.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라 철철이 명절이면 최선을 다해 친정에 잘 발랐습니다. 이마저도 없었으면 안 살았죠 저도. 그런데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인간이라 그런가 고급진 걸로 우리 부모뿐 아니라 형제들 선물까지 챙겨서 언젠가 해 뜰 날 있겠지 하며 버티고 애 보는 맛으로 살았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그렇지 아이에게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했습니다. 물론 종종 시모가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는 며느리 창피하다고 내색하긴 하지만 용돈 끊을까요 하면 입 다무시고 친구 모임 있다는 날이면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하고 집에서 근사하게 차려입고서 잘 사는 척하면 또 불만이 쏙 들어갔죠. 시모는 그놈의 재건축만 되면 우리에게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혼할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말만 있지 엎어지고 하면서 저는 실망을 했음에도 한결같았습니다. 수민아, 며느리가 너 말고 누가 또 있냐? 너 밉다가도 이쁘고 이쁘다가도 밉고 그러긴 한데 내가 원래 못된 구석이 있어. 내가 너의 친정이며 사람들한테 네 시아버지 무능해서 버렸다고 했다만 너한테만 말해줄게. 승혁 아빠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승혁이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나도 그렇고. 의심증도 심하고 주먹을 예사로 들었거든. 내가 죽을 각오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헤어지면서 이 아파트를 받아서 버틴 거야. 어머니 전 몰랐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그이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대단하시네요. 전 진짜로 어머니가 차버리신 줄 알았네요. 그 시대에 아파트 받아낼 정도면 얼마나 시달리셨을까. 그런데 여태 여기서 사시다니. 보통은 끔찍해서 처리해버리지 않아요? 내가 돈 냄새 잘 맡아. 대한민국 건물이 천년만년 가는 거 봤니? 멀쩡한 도로도 매 뜯어내는 나라에서 언젠간 이거 새로 올리는 날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 그날이 오면 너도 친정 도움 안 받아도 되고 나 용돈 안 줘도 돼. 우리 손자 내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고 할머니 노릇 해야지 하고 여기서 버티는 거야. 내가 사람들 시선 신경 쓰고 체면체면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너희 결혼할 때는 20년 보험일하면서 한창 날릴 때라서 무리 좀 했고 이해해라. 말빨이 있어야 뭐라도 더 얻어먹는다고. 물론 이렇게 며느리 대우 받는 것은 가뭄에 콩나는 날이고요. 보통은 돈 하십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머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독하고 모진 어머니는 그 대망의 재건축의 나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집주인은 별로 없고 학군 따라 들어온 세입자들에게 의시되며 마치 돈이 많은 듯이 유세를 부렸습니다. 물론 속은 텅 빈 상태로 무척 밉살스럽게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저를 쥐어짰지요. 우리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18평짜리 아파트 작은 거 전세로 얻어주셨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자가로 시작하는 게 해주는 부모 드물었어서 감사히 거기서 살다가 아이 어느 정도 큰 후로는 친정 건물에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사 몇 번 다니며 친정에서 보태주며 점점 불어났던 전세금은 남편이 투자금에 유용하게 쓰겠다며 호로록 했는데 이 모든 걸 한 후에도 저에게 매달 돈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니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 건물에 욕심을 내고 큰 신뢰를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공교롭게도 남편이 그 와중에 바람나서 친정 오빠한테 하소연하던 중에 들은 건데 올케 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이 할망구가 어차피 죽으면 물려줄 거 미리 좀 주면 안 되냐? 혹은 최소한 새라도 딸이 밖에 살게 하면 안 되냐? 나 몰래 친정집에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답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엎어버리려다 엄마가 말려서 참았어. 알아? 네 올케 언니가 집에 와서 울더라. 네 시어머니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시장 어떤 독한 아줌마도 입에 못 담을 정도로 쌍욕을 했대. 그때 엄마는 수민이 너 봐서 참으라 했는데 나는 수민이 너를 봐서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야, 요즘 이혼 대수도 아니야. 너 결혼했을 때하고는 달라. 막말로 수민이 너하고 조카라면 그 건물세 받아 살아도 우린 불만 없어. 주고 싶어도 네 남편하고 네 시어머니가 꽃노래 불러서 그 꼴 보기 싫어 들어와 살라고만 한 거지. 뭐가 두려워? 우리 다 벌고 게다가 부모님 다 잘 버시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정년이 있는 직업도 아니고.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오빠 어떻게 해? 내가 용돈 주거든. 전기세랑 공과금 다 내주고 매달 50씩 거기에 또 드문드문 타가 10만원 20만원씩. 그런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욕전화를 했다고?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나? 맞아, 내가 그 인간 뒤치다거리에 가며 용돈까지 줘가며 살 필요 없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모자 내력인가? 그 인간 바람피는 것까지 아는 마당에 그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면 내가 이상한 것이지. 그래, 생각 잘했다. 어차피 애도 다 커서 누가 데려간다 해도 엄마 찾아오고 대학 학비 누가 내줄지 생각하면 애도 네 편 들 거야. 솔직히 네 시어머니 할머니 소리 듣기 싫다고 쟁쟁 울던 양반 아니여. 애 앉혀놓고 사실대로 말해. 네 아빠 바람났고 네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에서 그만 살고 갈라선다고. 애 충격 걱정하고 숨기면 네가 상처받을 일 생기니까 사실 그대로 말해. 요즘 애들 부모 이혼한다고 충격 안 받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차라리 친가하고 딱 끊게 하는 게 나을 거다. 보나마나 입만 가지고 학교가 어쩌니 저쩌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 기나 꺾을 텐데. 결국 바람나 있던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신이 나서 도장 꽝 찍어주고 아예 나가고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저는 이 망할 시모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종으로 이혼서를 밀어놓고 온 날 무릎을 꿇고서 오빠와 고민 상담하다 알게 되었는데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욕했냐. 제가 아닌 인간 좋다고 고집부려 봉변당하게 했다면서 사죄 올리고 오늘부로 완벽하게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울어버리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잘 사는 딸 이혼시키지 않으려고 엄마가 입을 다물어서 아버지는 몰랐던 상태였는데 부모님 역시 저를 속인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집에 빌려준 돈이 얼만데 이혼해놓고서야 얘기를 해. 네 시어머니가 월세살이 시키긴 그렇다고 돈 빌려달라기에 우리가 돈 빌려줬어. 처음에 30평대 사준다고 20억 빌려달라는 걸 우리가 5억 빌려줬어. 그런데 얻은 건 3억이더라. 그래서 너 시집살이 하는 거 보면서 절대 돈 안 주고 버텼다. 빌린 돈 이자도 안 갚고 배째라 하고 있는 판에 감히 엄마한테 욕을 해?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요? 그러고도 그 여자 친정에서 도움을 주네 안 주네 했단 말이야. 미안해요.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괜히 결혼해서 집안 분란만 일으키고. 그런데 어쩌면 잘 됐네. 차용증은 받아뒀어? 사돈들 사이에 차용증 써달라고 어떻게 해. 사실 내가 봐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보낸 계좌번호로 아버지가 통장으로 넣어주고 말았어. 그러게 이혼하기 전에 알려주기라도 하지 그랬어. 독촉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헤어진 거 알면 더 안 갚으려고 난리칠 텐데 큰일이네. 아니야, 있어. 내가 그거 잘 보관해뒀어. 문자로 보낸 거라 효력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 그럼 그렇죠. 5억을 아무 증거 없이 빌려줬을 리가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시모에게 시치미를 뚝 떼고 친정엄마 핸드폰으로 수민이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려고 친정에 와 있는데 이제 남된 마당에 나도 지금 이판사판이니 더러운 꼴 당하지 말고 나한테 받은 10억 빨리 뱉으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차피 친정집에 전화해서 욕했다는 시모에게 제가 줄 것은 복수밖에 없었거든요. 득달같이 전화가 울렸지만 절대 받지 않았더니 시모가 아니 무슨 애들이 이혼을 하냐. 그리고 5억 빌려줬지 무슨 10억이냐. 재개발되면 빚 갚을 테니 보채지 마라.
이러면 수민이뿐 아니라 손자놈도 편치 않아진다고 협박을 해왔는데 저는 친정엄마 핸드폰에서 아빠가 말한 아주 중요한 문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엄마가 한글을 몰라서 못 받았다더니 돈을 받고 나름 감격해서 본인이 직접 자청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이자 꼬박꼬박 갚는다는 내용에 만약에 애들이 이혼할 시엔 일시금으로 빌린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버지가 핸드폰 바꿀 때마다 혹시나 싶어 저장을 해놓고 심지어 옛날 핸드폰은 버리지도 않았답니다.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며 제가 접수하기 전에 찍어둔 이혼 확인서를 같이 보내니 이 여자가 자지러지며 쫓아오는데 그래도 신혼집 해준 고마움에 지난 15년 잘나고 고상한 시모에게 돈 뜯겨가며 점수 주고 산 등신 같은 제가 이를 드륵드륵 깔며 부모 대신 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10억 갚으라는 거 그거 장난이지? 내가 식겁을 해서 사부인이 오해를 하셨나 보다. 내가 이자 갚으려고 했는데 네가 용돈을 안 줘서. 그나저나 네가 어떻게 알았니?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섭섭하네요 사돈. 수민아, 내가 사돈 돈 떼먹을 사람처럼 보이니? 말했잖아요 이혼했다고. 이젠 며느리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야 아줌마. 시장에서 장사하고 목소리 큰 경매사라고 온갖 유세 부리더니 돈을 빌리셨어? 아니 5억 빌려서 3억짜리 집을 얻어준 건 무슨 경우지? 사기 기질이 다분하고만. 그쪽이 우리 이혼할 경우 일시불로 갚는 데 쓰니까 갚어. 원금의 이자까지. 아니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1년에 한 번씩 우리 친정엄마가 안부 메시지 넣으며 마지막에 애들 집 빌릴 때 빌려준 5억 갚든지 아니면 이자라도 내라고 매해 독촉 문자 보냈으니 10년에 빌린 돈이건 20년에 빌린 돈이건 채무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알 것이고 아줌마. 내가 돈이 어딨어? 왜 이러시나? 돈 될 거 딱 하나 붙들고 사는 거 아는데. 뭐 아파트?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내 30년 꿈이야. 저는 당장 일주일 안에 5억 원금에 지난 이자까지 6억을 가져오라고 채근하며 시모를 보내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습니다. 사돈에서 채권자로 영혼까지 탈탈 목적이었던 저는 체면에 죽고 사는 그 여자가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못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재산인 은생말 아파트를 근저당권으로 잡아둔 이유는 혹시나 남편에게 빼돌리고 본인이 몸으로 떼오려고 할 것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착으로 보건대 그러고도 남았거든요. 돈을 빌리고 주고받은 것은 부모들이라서 시모가 살아있는 한 남편에게 물어내라 말아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파트를 붙들어 매버린 것이었죠. 제 예상대로 시도를 하긴 한 모양인지 욕을 한 사발을 하며 악악대었는데 제가 조만간 차 앞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고 당연히 억대 물건이 없을 테니 아파트까지 경매 붙일 거라고 하니 거품을 보글보글 물면서 빽거렸는데 너무 통쾌했습니다. 단지에 자기 모르는 사람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던 여자인 걸 아는 제가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린 거였죠. 가만히 두면 동네방네 소문날 것을 두려워한 그 여자는 결국 은행의 담보로 아파트를 잡히고 대출받아 줄 테니 근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했고 저는 이 여자를 붙들고 은행에 가서 따끈따끈한 6억을 바로 친정엄마 통장에 쏘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은행이자가 140밖에 안 됐지요. 어쨌든 아파트는 지켰다는 안도감인지 저에게 기세 등등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뒷꼭지에 대고 욕을 했었는데 은행 돈도 안 갚았는지 지금 대출이자가 300만 원도 넘는다고 요즘 청소일하러 다닌다고 하네요. 남편이 군대 간 우리 아들 부대까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징징거리다 갔답니다. 본인은 바람난 여자한테 당해서 폭락주에 올인하고 깡통차고 또 한강 드립했다는데 우리 애도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짜증이 많은 상태라 얼른 쫓아가 할머니 청소나 도우라며 20만 원 쥐어주고 보냈답니다.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면서 체면체면하던 시모도 그나마 정신 차리고 일하는데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가뜩이나 이제 입대한 애 붙들고 중내사내하는 건지 사람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왕호 장상희 씨가 따로 있냐 하던데 강남 씨가 따로 있나요? 목에 힘주고 나는 특별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나 미도 대치동 레미안도 아니고 1979년 말에 강남 1세대 아파트였지만
현재는 도심 속 흉물에 가까운 음마 재건축의 목맨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작에 팔아서 빚 갚고 분수에 맞는 평범한 집에서 살면 될 텐데 그놈의 강남이 뭐라고 목을 매는가 모를 일입니다. 당시 입주민들은 거의 다 세놓거나 아니면 팔고 떠나는데 초창기 멤버 드립하며 버티던 옛 영광을 못 잊은 전 시무는 한편으론 좀 불쌍하긴 한데 조만간 그마저도 은행에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죽하면 그 양반이 청소일을 하나 했다가 아들 이야기 듣고 나니 이혼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 빌딩 청소하며 층층마다 더러운 화장실 청소도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얻은 건물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의 우애도 담겨있는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들어와 살 때도 그렇고 전 시어머니가 월세 우리에게 줘라 마라 하는 소리 듣고도 대뜸 욕 들은 것에 마음 아파한 올케하며 다 알면서도 눈 꼭 감아준 우리 형제들에게 건방 떨지 않으려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주 뽀득뽀득하게 닫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서 잘 도망 나왔구나 하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할머니의 아버지이니